그렇죠.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소설 중에,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집입니다. 여행의 이유란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생과 여행, 이 두 가지가 신비로운 까닭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 살고 여행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시련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좌절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기쁨을 찾아내고 또 반전의 그런 또 행복을 찾아내잖아요. 그런 게 또 인생과 여행이 신비한 까닭이다. 이렇게 또 저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도 안 될 때 흥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여행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도 반전의 기쁨, 무언가 한 가지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행의 기쁨, 그 기쁨을 제가 요걸로 잡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잠깐 참아주시고요. 어머님들, 오늘 여행은요, 어머님들을 위한 코스 되시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여자 주인공으로 어머님들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코스고요.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여주. 여주가 여자 주인공 아닙니까? 여주 타임머신 트립 코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가겠습니다. 이야, 많이 흘렀고요. 우리 횟수가 지하철 여행 이지 벌써 25번째. 와, 대단하죠? 여정 출발하겠습니다. 네, 25번째 지하철 여행 이지 시간요. 경기도 여주 타임머신 트립 코스를 잡습니다. 제가 왜 여주 여자 주인공 코스라 부르는지는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성분들한테 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일러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코스 설명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여주 요즘에 난리입니다. 요 배를 하나 탈 건데, 황포 돛배 하나 타겠습니다.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백투더 퓨처 첫 번째 코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조선시대 때 임금의 밥상머리로 여러분들 또 백투더 퓨처 타임머신 태워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요,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느냐? 여주에서요, 중세로 시간 공간 이동해서 타임머신 트립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코스 알차게 갈 수 있으니까, 야, 여주까지만 가면 끝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들. 자, 주목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코스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는 황포 돛배 투어. 자, 황포 돛배. 야, 이게 여주에서 타려면요, 지하철 타고 가야죠. 우리는 또 지하철 여행 이지 아닙니까? 쉽게. 자, 타는 곳은요, 놀랍게도 여주에서 가장 역사로 유명한 최고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찰인데, 신륵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신륵, 발음은 신륵인데, 니은 받침, 신륵사라는 사찰.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고요.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는 방법부터 알아야죠, 우리가. 경강선 여주역 하차.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굿자로 출발하는 버스만 타시면 돼요. 굿자. 근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곳들이 두 개가 있어요. 세종대왕릉 유명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코스 하나, 그 다음에 신륵사 쪽으로 가는 코스 하나,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신륵사 쪽으로 가는 버스 다양하게 많지만 제가 두 개만 찍어 드릴게요. 자, 981번 하고요, 991번. 굿자 중에서 981, 991 요거 타시면요, 가볍게 신륵사 코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전철 타고 그 다음에 버스 한 번만 타면 여주라는 거 딱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주라는 지명도 우리가 보고 가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지명 공부는 항상 해야 되죠. 요 일대에 흐르는 강이 아버님,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남한강이죠. 굉장히 유유자적 흐르는. 야, 이거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정말 그냥, 야, 강인데 가만히 있는 강, 흐르지도 않는 것 같아. 워낙 유자적 흐르기 때문에 굉장한 코스고요. 여기에 보면 동국 여지승남, 증편했어요. 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종 때 있죠. 예종 원년에
영릉을 부의 북성산 기슭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이 일대 이름을 여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이게 검은 말 여자예요. 여기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돛배 타고 볼 코스 중에 마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검은 말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검은 말과 관련이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주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고 그 조선시대 지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다양한 곳들 중에 목이라고 여주 목으로 승격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목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이때 처음 나타난 이름이 여주라는 이름이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주라는 지명은 이게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고 여자가 검은 말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자 주인공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걸 조금 이따가 조금만 아꼈다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아까 981, 991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내리시는 곳이 신륵사 관광단지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신륵사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신륵사 관광단지 입구로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쪽이 남한강이야. 거기에 딱 앞쪽으로 딱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황포도배 탑승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버님. 우리가 또 신륵사에 도착한 김에 간단하게 신륵사도 좀 보고 가자. 워낙 유서 깊은 곳이니까요. 신륵사는 곳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굉장히 유명한 매체가 있잖아요. CNN이라고. CNN에서 콕 집었어요.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을 과거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신륵사가 꼽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륵사가 어디하고 같이 꼽혔냐면 제주도의 그 성산 일출봉. 와, 얼마나 유네스코 문화유산. 엄청난 경광에, 풍광에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설악산에 가면 공룡능선이라고 굉장히 이쁜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50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표현이 있어요. CNN에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때 표현이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랄만한 경치인데 영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breathtaking, 숨이 멎을 만한 풍광이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신륵사란 사찰이구나. 해외에서도 놀란 그런 경광, 풍광을 가진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겨울 풍광은 또 눈 내리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또 이쁘죠. 설경으로. 그리고 여기가 여주에서 8경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1경 있죠. 1경이 어떤 거냐면 신륵종성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 신륵사에서 강산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 있죠. 이게 여주 8경 첫 번째 신륵종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풍광도 아름답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까지 아름다운 곳이 이게 신륵사구나 보시면 되고요. 볼거리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워낙 오래된 고찰이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일단 볼거리 보기 전에 역사를 알고 가야죠. 왜 이렇게 경치도 이쁘고 영험한 곳이 됐을까? 여기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유래 전설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원효 대사가 창건을 했다. 이런 썰도 있는데 요거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역사는 신라 진평까지 갑니다. 이 천년의 고찰이죠. 신라 시대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여주 시내에서는 남한간 상류에 보면 터가 좀 복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슭에 터를 잡고 자라서 터를 잡고 만들어져서 굉장히 터 자체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원래 그 길을 많이 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술객들이라 부르는 분들. 여기 가시면 그 외에 그 여성분들이 아까 제가 그 여자 주인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신륵사 가면 솔로들 있죠. 여성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모솔로 불리는 분들은요, 꼭 이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여기 가면 남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터가
남성을 만나기 좋은 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유래도 재밌습니다. 유래는 어떤 게 있냐면 고려 고종 때로 거슬러 가요. 고려 고종 때 마을에 있죠. 용마라는 게 하나 나타납니다. 용마가 걷잡을 수 없이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대사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에 있죠. 고삐를 팍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순해졌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력, 신의 힘으로 말을 제압했다. 이래서 절 이름을 신륵, 이렇게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 자체가 천년의 고찰이고 굉장히 염한 사찰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곳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문화재만 8점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사찰에 문화재만 8점이 있고요. 보물로 지정된 것들만 그러니까 8점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유명한 게 석종입니다. 아까 우리 여주 일경 이야기 들었죠? 신륵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이게 정말 아름답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석종, 요게 그 어떤 석종이냐면 요런 게 있어요. 고려말 공민왕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 공민왕의 스승님으로 불린 분이 나홍선사, 나홍화상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 분의 사리를 모신 부도다. 종 모양을 하고 있어서 석종으로 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홍선사, 나홍화상의 이 사리가 모셔진 그런 또 영험하고 역사가 깊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석종의 높이, 지름이 각각 1.9m 그리고 1.1m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만큼은 꼭 봐야죠. 다른 것들은 안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찍어드리는 포인트가 또 있죠. 저는 일반적인 거 잘 안 보잖아요. 여기 가서 꼭 봐야 되는 거. 넘버원은 시그니처 은행나무 안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야, 은행나무 중에 나이가 많아. 우리가 은행나무 하면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용문사, 경기도 용문사 가시면 양평 용문사 사찰에 천년 묵은 은행나무 있었잖아요. 가장 몸값이 비쌌던 1조 6천억짜리. 근데 여기는요, 660살짜리 영험함으로는 또 여기가 원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높이가 22m 정도 되고요. 와, 굉장히 크죠. 둘레만 3m, 2m 이렇게 양쪽으로 뺑 애둘러져 있고요. 야, 고려 공민왕 때 역시나 스승님이셨던 나홍선사께서 직접 심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 원래 법승삼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신묘한 불법 법승삼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나뭇가지들도 이게 삼보처럼 약간 절묘하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줄기의 나뭇가지 사이로 희한하게도 요게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비친다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영험함으로는 또 원톱으로 치는 굉장히 놀라운 은행나무다. 이거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려 석탑아랍니다. 은행나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63년도, 1963년도에는 보물로 지정이 됐죠. 다층 전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나무 보셔야 돼요. 향나무. 대웅전 앞에 보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1982년도 기준으로 600살을 찍은 이 향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행나무 660살, 향나무도 600살, 어마어마한 나이대에 이런 보호수들이 이 절터 사찰을 감싸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부전이라고 했어요. 명부전은 그 명부라는 거 있죠. 저승사자 명부. 죽은 후에 사람이 가게 되는 세계. 그 명부라고 일컫는데 죽은 자들이 생전에 지은 죄와 선행들을 심판하는 그런 시왕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봉안돼 있다. 이런 명부전도 이쁘장하게 지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까지 같이 보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륵사를 다 둘러보고 우리가 신륵사까지 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타임머신 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게 되는 게 황포도배. 앞쪽으로 나오면 나루토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포도배는 왜 유명하냐? 역사부터 간단히 볼게요. 조선시대 때에
기가 막힌 운송 수단이었죠. 그래서 황포 이게 황색깔의 황포 돛에 달고요.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그 당시에 수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주라는 동네 자체가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한강, 상류, 지류 이게 남한강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강 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4대 나루가 있었어요. 4대 나루. 그래서 이포보, 우리 지금은 보로 바뀌었는데 이포 나루 있고요. 그다음에 조포 나루 이렇게 해서 4대 나루 중에 2군데를 품은 곳이 바로 이 일대다. 여주 일대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부권의 교통, 해상교통을 관장했던 곳이 여주고요. 그 여주의 핵심 교통시설, 해상교통시설이 바로 황포 돛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냥 황포 돛배를 타고 타임머신 투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가시면 배가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실륵 1호, 실륵 2호 이렇게 딱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남한강 있잖아요. 요걸 따라서 유유자적 흘러가면서 20여 분간 이 일대에 있는 역사가 스며든 그런 유서 깊은 곳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어떤 거냐면 통통배야 그냥 엔진 딱 켜고 가면서 왜 그 70, 80 말고 50, 60 때 그 왜 뱃사공 노래하고 같이 가면서 막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님의 그 입담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코스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스는 어디냐면 출발을 하자마자 배가 가다가 우측편에 딱 보면은 정자 하나가 보입니다. 정자 하나. 이게 뭐냐면 절벽 위의 정자 이름하여 강월헌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해줍니다. 강월헌. 이 강월헌이라는 게 어떤 정자냐. 굉장히 유수 깊어요. 아까 우리 공민왕 나오고 나홍선사님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공민왕의 스승님께서 바로 대사 나홍선사입니다. 그 나홍선사의 호가 강월이죠. 강월헌. 그래서 강월헌 그 호를 따와가지고 지은 정자라는 거.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시면서 선장님께서 시를 한 수 읊어줍니다. 나홍선사의 그 유명한 시. 제가 잠깐 읊어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은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성내는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 멋진 누구나 알고 계신 이 시, 이게 바로 나홍선사의 유유자적. 그러니까 남한강을 보고 그 시 한 수를 배우신 거죠. 그 물의 그 물결의 유유자적함. 그 곡선이잖아요. 거의 물결들이. 이런 걸 보고 이 모남을 없애자. 성냄도 화냄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반대편 쪽, 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 반대편 쪽 있죠. 물 건너 쪽이 그 유명한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 중에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원지였습니다. 유원지. 어떤 거냐면 금은모래 강변공원이라 부르는데 예전에는 금은모래 유원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날 술 드시고 노래 한 수 읊고 하던 그 유원지야. 근데 지금은 강변공원으로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강천보까지 내려갑니다. 보공사를 해서 지금 보까지는 가지는 못하고요. 그걸 뚫고 내려가고 싶어. 막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에 머리가 날리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뚫고 내려가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턴을 한 바퀴 쫙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주대교까지 위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또 보게 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이 일대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전망대가 있어요. 이름하여서 영월루. 어딜 가나 영월루는 있죠. 달월자 쓰고 바라본다 이거죠. 영월. 그래서 영월루는 원래 조선시대 아까 여주목 잠깐 설명드렸죠.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지어졌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25년대 관아를 새로 딱 만들면서도 정문은 잘 보존을 해서
거기를 영월루로 이렇게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월루가 원래 이 일대 조망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셔도 영월루 자체만으로도 여행 포인트가 되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차 가져가신 분들은 영월루 앞에 주차해놓고 여기 영월루만 올라가지고 남한강 쪽으로 쫙 내려다봐도 진짜 이쁘게 이 조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배를 타고 황포도배를 타고 이제 쫙 다니면서 보는 거죠. 이게 속도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멀미가 안 날 정도. 제가 또 이게 보트 광이잖아요. 보트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트의 딱 5분의 1 정도 빠르기 속도. 그러니까 이게 노트로 따지면 보통 속도를 킬로 말고 배는 노트라 그러잖아요. 한 4노트에서 5노트 정도 유유자적 딱 갈 수 있는 그 빠르기거든요. 킬로로 하면은 한 7, 8 정도 킬로. 요 정도니까 속도도 딱 적당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딱 보게 되는 게 영월로 딱 보고 그 다음에 야 드디어 나온다. 여주의 그 여자 검은 말 요게 나왔던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이 바위가 바로 이름하여 마암이라 불러요. 말맞자 써가지고 마암이라 부르는 거. 자, 여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죠. 이 고장 출신 중에 문장가로 또 이름난 분이 계십니다. 이규보님. 다 아시죠? 이규보님의 시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두 마리의 말이 기이하게 물에서 나왔다. 이 물에서 나온 말이 한 마리는 황색깔, 황금빛 있죠. 황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려말. 그래서 여가 검은 말이잖아요. 황금빛 말, 검은 말 두 마리가 나오는 바람에 이 일대 지명을 황려라 불렀다. 이런 시가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암만큼은 또 꼭 보고 가야 된다는 거. 여주의 지명과 얽힌 멋진 곳이라는 거. 말을 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널따란 바위에 돌 조각에 조각으로 이렇게 마암이라고 새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위쪽으로 영월루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월루가 둥지를 트고 있는 거죠. 영월루는 크기가 한 15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조형물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황포도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 마암이 있는 곳 있죠. 마암이 있는 곳에서 아까 검은 말도 나오고 황금 색깔 말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마암의 길을 봤고요. 이 일대에서 여자 주인공들 있죠. 조선시대 여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황후, 왕비들이죠. 왕비 8명이 여주라는 이 지역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잠깐 참아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을 위한 코스다. 여자 주인공 아닙니까? 여자 주인공들이 8명이 이 일대에서 배출이 된 거예요. 여주 일대에서. 그만큼 여자 주인공을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기운이 있다는 거. 아까 실륵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모쏠들 솔로인 분들이 가시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 기운을 받아오잖아요. 하여튼 오늘 투어는 여자 주인공 투어라는 거 다 명심을 해두시고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가장 유명한 분이 명성황후시잖아요. 명성황후의 생가가 또 여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 비였던 명성황후를 비롯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의 비 원경 황후라 부르죠. 그 다음에 숙종 계비 인현황후까지 해가지고 줄줄이 조선 왕조의 8분의 황후들이 이곳에서 났다. 그래서 그 왜 황포도배를 타게 되면 선장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와이프 분이 계세요. 와이프 분이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신 기자님 꼭 아셔야 될 게 여기에 황후 8분이 나셨어요.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은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겠다. 어머님을 위한 여행 코스가 여주라는 거. 아버님들이 가면 안 되냐? 아니에요. 아버님들이 가도 되죠. 왜냐하면 또 세종대왕 릉이 또 있잖아요. 현명함, 스마트함,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여주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손 딱 잡고 어머님께 속삭여 주는 거죠. 자기야, 오늘은 내가 자기를 왕후,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여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서 여주의 황포도배를 타러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숨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죠. 황포도배 내년도에는 줄 서서 타야 된다. 왜냐하면 야 여기가 도배 타는 곳 나루토 주변으로 출렁다리 있죠. 출렁다리. 제가 저 출렁다리 이게 500m짜리가 강폭이 5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 500m짜리 출렁다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진짜 정말 줄 서서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자. 우리끼리만 가자. 명심해 두고 황포도배 타임머신 트립 한번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머신 코스는요. 야, 조선시대 밥상, 왕의 밥상. 야, 여주 쌀이라는 게 원래 임금한테 진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임금님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여주 쌀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 그래서 밥은 무조건 여기서는 먹방을 여주에서는 쌀밥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천하고 여주 이 일대는 쌀이 너무 좋죠. 그래서 원래는 지역에서 먹방은 포인트로 여행 포인트로 찍지 않는데 제가 오늘만큼은요. 야, 이 두 번째 코스로 여주의 쌀밥 코스를 아예 잡아왔어요. 그래서 여주 쌀밥 많아요. 드실 곳이 많은데 어디로 가냐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예 이 지역에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주시청 옆으로 가세요. 여주시청 옆에 뭐가 있냐? 남한강이 유유자적 흘러요. 그러니까 쌀밥을 드시면서 여주 남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여주역에서 여주시청까지 어떻게 가냐? 자, 929-1번 타시면요. 여주시청 쪽으로 갑니다. 강변 방향, 여기가 도로 이름이 강변로예요. 그래서 강변로로 가기 때문에 여기 방향을 딱 잡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 일대가 또 남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가시면 쌀밥집,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이쁜 맛집들 다 모여있는 MZ들의 핫플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라인이냐면 제가 일러드릴게요. 아예 세종고등학교부터 해서 여주초, 그 다음에 여주시청까지 해서 이 거리 있죠. 여기 강변을 낀 거리가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페촌에 맛집까지 다 보인 쌀밥촌이니까 여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쌀밥집 이름을 단 곳 중에 굉장히 잘 강변에서 보이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왜 제가 소개를 하느냐? 착한 밥집 이런 거 많잖아요. 왜? 그러니까 여주시나 아니면 군이나 뭐 면 단위에서 가장 착하게 밥집을 가격 조절 잘해서 하고 있는 곳들을 착한 밥집으로 보통 선정하잖아요. 여기는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집으로 가시면 되고요. 기본은 10찬 이상. 그 다음에 돌솥밥이 디폴트로 나옵니다. 야, 돌솥밥이 디폴트. 그래서 돌솥밥에 밥은 먼저 딱 그 윤기 잘 흐르는 밥을 떠놓고 그래서 딱 옮겨놓은 다음에 숭늉이라 그러잖아요. 그 뜨뜻한 물, 그거를 딱 부어놓은 다음에 찬들을 공격을 먼저 쫙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야, 요 쌀밥. 그래서 그 반찬 종류들이 뭐가 나오냐면 메밀전 기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 홍어 무침이 빠지잖아. 근데 여기는 홍어 무침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홍어 삼합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된장찌개에서 밑반찬까지 8종이 기본으로 쫙 깔리는 그 다음에 홍어 삼합까지 즐길 수 있는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이천 쌀밥하고요. 홍어 삼합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절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저는 사실은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합이거든요. 야, 이 코를 탁 쏘는데 이 암모니아 냄새를 견디지 못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는 또 죽고 못 사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쫙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주쌀.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쌀이고 부드럽고 찰기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요 따로 아예 가마니로 앞에 쟁여놓고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야 드셨는데 너무 맛있어 이런 분들은 같이 한 가마리씩 사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쌀밥 정식 가격인데 이거 아까 제가 착한 가게로 선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올리지 않아. 그리고 이 일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0,000원대 중반 가격으로 꾸준히 팔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한 맛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는
두루치기, 편육, 고기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쌀밥 정식 해가지고 같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쌀밥만 드시고 나오시면 또 섭섭하죠. 쌀밥에 얽힌 그 쌀의 의미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쌀을 우리가 그 경작하는 곳이 밭이잖아요. 밭. 밭전자를 이렇게 한자로 딱 써보면 팔자 있죠. 8팔자. 8팔자가 아래 위로 또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쌀밑자. 요것도 8팔자 2개가 딱 묻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농부가 쌀 한 토를 경작하기 위해서 88번을 밭까지, 논까지 나갔다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죠. 또 다른 의미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일미칠근이다.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7건 그 끈에 땀이 필요하다. 그 7근은 땀을 우리가 키로로 환산을 하잖아요. 4kg가 넘어요. 그러니까 땀을 4kg를 흘려야지 우리가 쌀 한 톨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좀 우리 그 농부, 힘든 농부들의 그 의미를 좀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제가 쌀밥집을 일러드린 거지 쌀밥집 홍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있죠. 타임머신 트립 조선시대 왕실로 가서 야 임금의 느낌으로 쌀밥을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그 꼭 하셔야 되는 멘트 있죠. 그거 자기야 자기는 여기서 쌀밥을 임금이 먹던 쌀밥을 먹음으로써 그대는 왕비가 된다. 왕후 여자 주인공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포인트까지 갔고요. 자, 3번째 포인트. 여기 가야 됩니다. 3번째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가 여주에서 계속 과거로만 갔잖아요. 지금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중세, 유럽으로 아예 공간 이동을 해버리겠습니다. 유럽이라니. 여주에서 무슨 유럽이야.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 여주에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테마파크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주소지가 이렇습니다. 산북면. 산속이에요. 산북면이라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터졌습니다. 여기에 중턱 즈음에 아예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테마가 중세 유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버스 타고 가기는 좀 힘들고요. 아예 여주역에 내리셔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택시를 타면 입구 쪽에 바로 대주고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차를 가져가신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면 200m도 이동을 안 해요. 한 100m 정도만 이동하면 바로 입구. 왜냐하면 표고차가 큰 경사로가 높아서 여기를 셔틀버스로 이동해 주는 거지 걸어서도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는 어떤 컨셉이냐면 중세 유럽인데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그 왜 예전에 호모 루덴스라고 인간을 표현하는 것 중에 호모 루덴스란 말 있잖아요. 놀이하는 인간. 그 테마, 그 컨셉을 잡아서 그대로 놀이하는 공간으로 유럽을 테마로 잡고 이렇게 만든 곳이 이 일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은 놀라지 마세요. 이게 7만 제곱미터. 나누기 3하면은 2만 평이 넘죠. 축구장 10개 크기로 테마파크가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북면이 아까 제가 터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를 원래 여주의 알프스라 불러요. 그 정도로 산세가 좋고 터가 좋은데 여기를 끼고 아예 만들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축구장 10개 규모로 와이드하게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테마들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중세 유럽이라고 완전히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죠. 그 고벽돌이라고 빨간색깔 벽돌들 있잖아요. 그게 160만 장을 아예 유럽에서 그대로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다 옮겨놓은 거지. 그 벽돌로 다 이 테마파크를 160만 장을 가지고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느낌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천 가지의 앤티크 양식, 빈티지 캐릭터들을 전시를 해놓고 이 일대를 꾸미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요거 있죠. 어머님께 오늘 컨셉 자체가 뭡니까?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변신을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변신이냐면 여기는 투어를 하실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투어를 하셔도 되지만 아버님, 어머님도 오늘 또 여주고 여자 주인공 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예 옷을 대여를 해줍니다. 옷을 대여를 해가지고 어머님을요 아예 중세 유럽의 공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는 대여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왕자, 그 중세 시대의 그 왕자 같은 느낌 있죠. 그 귀족 같은 느낌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가 있고요. 턱시도 같은 거야. 그리고 어머님은 아예 그 왜 허리 있잖아요. 비비안리가 입고 나왔던 그 예전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허리 잘록 들어가고 엉덩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 신부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걸로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변신을 딱 하고 그 우산까지 주거든요. 우산까지 하나 딱 들고 나오시면은 완벽하게 또 여자 주인공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오시면 이곳 투어가 훨씬 더 재밌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잊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구성은 이곳들이 다 테마별로 또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는 유러피안 감성이고요. 다양한 곳들의 그 유럽에서 가지고 온 희귀품들을 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그 왜 옷을 갈아입은 곳 있죠. 그 위쪽으로 보면 2층에 전시관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날로그 갤러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비틀즈의 음악 사료 중에 음반 중에 가장 또 인정을 받는 음반이 있습니다. Yesterday and Today 앨범. 요거 있죠. 요게 66년도에 나왔는데 빌보드 200이라는 음반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위까지 앨범 5장을 비틀즈가 내는데 거기에 시발점이 된 음반이 Yesterday and Today라는 음반이에요. 그 원반 있잖아요. 그 원반이 여기에 그대로 공수가 돼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프렌치 오크 소재 예수 그리스도 상도 여기에 그대로 또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성 틴토이라고 있는데 요 틴토이사의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투어를 하다 보면 곳곳에 진짜 진품들이 와서 이렇게 전시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현장에서 본다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수집품 애호가들 있잖아요. 열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트레인 갤러리였어요. 그러니까 열차 갤러리죠. 그래서 여기 그 미국에 가면은 라이오넬사,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클린사, 요런 것들, 요런 기차들이 다양하게 또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 장난감 기차들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희귀품들의 전시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공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공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딱 찍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무조건 봐야 되는 건데 익스프레스 기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차냐면 실제 유럽을 오갔던 기차야. 이거를 전체를 다 공수를 해와가지고 여기에 통째로 다 옮겨놨어요. 그 기차의 량 있잖아요. 그 두 량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어요. 통째로.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현대식으로 약간 개조를 해놔가지고 앤티크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 실제로 유럽을 횡단했던 그 열차를 대한민국에서 그 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요, 요게 바닥을 또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명 바닥을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선로에 있는 엔진 기관까지 해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테마파크 가면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을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해서 아버님이 꼭 소원 성취를 하나 하시라고 소원의 종이 있습니다. 위싱벨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요 소원의 종이란 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짜 여기도 유럽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럽풍의 지붕을 만들고요. 약간의 2층 구조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 유럽풍 구조의 집 같은 데에서 거기 2층에 매단 종 있죠. 요 종을 줄을 잡고
땡땡 이렇게 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위싱 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이 소원 한 가지만큼은 꼭 비시고 이 또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 이 겨울에 내년도를 바라면서 무언가 멋진 소원 하나씩은 꼭 비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여기는 정말로 이쁘장하게 다 지어졌는데 심지어 있죠. 화장실 가는 길도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길도 이쁜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안에 장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우리 김 PD가 사진으로 보여줄 수는 도저히 없을 텐데 그거 있어요. 화장실 장식이 자작나무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외에 노르웨이 정도로 가야지 북유럽 정도에 가야지 볼만한 자작나무로 화장실 안에 있는 격벽 장식이 돼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죠. 화장실까지 잊지 말고 우리 유럽 투어를 딱 하고 오시면 진짜 정말 여주의 여자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타임머신 트립 완벽하게 방점을 찍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여행 꿀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자, 해외여행을 떠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해외여행 떠났는데 그 나라가 안전한지 어떤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이런 분들요. 딱 1초 만에 그 자기가 여행 가는 여행지에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도를 점검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요 간단해요.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름하여서 공사공사 공식입니다. 자, 아버님, 어머니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사공사. 좋아요. 공사공사. 이게 뭐냐면 영사 go.kr. 이게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해외여행 안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버님 검색창에다가 영사 숫자 치시면 GOKR이 그냥 붙어요. 따로 자동으로 완성이 돼서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사공사 공식만 외우시고요. 요 어떻게 검색을 하냐 하시기. 자, 이런 분들은요. 자, 거기에 사이트 딱 들어가잖아요. 메뉴에 보세요. 그러면 포털처럼 검색창이 하나가 딱 나와.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나라 있잖아요. 나라 이름만 딱 쳐놓고 검색 엔터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신호등 마크가 나옵니다. 신호등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신호등 딱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신호등 갈 때 파란 색깔 지나가죠. 노란 색깔도 그냥 막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까지 안전하게 여행 갔다 오시면 되고요. 노란 색깔 말고요. 빨간 색깔 있어. 빨간 색깔 정지잖아. 절대 빨간 색깔 나라에 가시면 안 되고 깜장색도 있어요. 깜장색은 여행 금지 구역. 겁나잖아요. 깜장 색깔까지 해서. 요런 데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4단계 여행 경보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 경보 1단계 여행 유의인데 파란 색깔. 그 다음에 2단계 황색 경보라 그래서 여행 자제 구역입니다. 자제까지는 여러분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색 경보. 출국을 해야 됩니다. 출국 권고 지역. 지금 있죠.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에 전부 빨강색으로 돼 있어요. 출국 권고 지역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흑색 경보 있죠. 흑색 경보. 여행 금지 구역. 그 다음에 빗금칭 구역들이 나타나요. 요즘에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있죠. 여기는 빗금이에요. 여기는 특별 경보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위급하게 위험 신호가 나타난 구역들은 빗금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딱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여행 안전도 1초 만에 정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 여행도 즐거우셨죠? 다음번에는요 더 재미난 여행 어디를 갈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해외여행 갈 겁니다. 해외를 어떻게 가느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다음번 지하철 여행이지 코스도 함께 할게요.